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은 5.6% 상승해서 끝났고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뭐 미증시도 너무 어렵고 상황 자체가 지금 녹록지 않아요. 근데 한국 시장은 그나마 미증시보다는 조금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업종 차트를 보더라도 하락은 했죠. 여기 4월달 들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3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 있는데 미증시에 비하면요 사실 상당히 양호하다. 근데 이걸 보셔야죠. 그동안 올라갔었던 그 폭을 보면 미증시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 했는데 딱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아주 절단을 내버렸습니다. 뭐 2달 반 정도 됐네요.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근데 관세 관련된 문제로 시장을 뒤흔들었었던 여기 2월 말부터 시작하면 사실상 시장이 빠진 건 2달이 채 되지 않아요.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구간을 만들어 왔죠. 고가부터 저가까지 26%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조정을 받아왔는지를 보면 2월 19일이에요. 물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단기간에 많이 올랐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가총액이 15조 정도 되지만 이쪽에서는 한 4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해야 되는 구간이니까 50% 잡고 한 7조 정도 플러스하면 20조 초반까지 가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래부터 조금 좀 묵직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즉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이 구간을 보면 급등세가 나오기도 하죠. 주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이겠죠. 그 내용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2020년도부터 15배 정도 상승하는 구간도 있어요. 1년 반 동안. 지금이 딱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신고가를 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SMR. 왜? AI 때문에. 자, 왜 그런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AI는 패권 전쟁에 무조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죠. 원래부터 싸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훨씬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이긴 것처럼 말은 하지만 자꾸 지고 있어요. 약점을 노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될 기미가 있어야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월 말부터 시작해서 미증시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 쪽부터 시작해갖고 하락했고 횡보하고 다시 폭락하는 구간이 있었죠. 총 보면 2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빠진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조정, 원래 들어왔어야 되는 조정, 그리고 그 이후에 관세 발효 이후에 폭락했었던 구간은 뭐 때문이에요? 미국 시장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는 팔아야 돼요? 안 팔아도 됩니다.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을 때. 그땐 팔아도 됩니다. 그때는. 자, 하락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목이 나빠서. 두 번째, 시장이 나빠서. 자, 종목이 나쁜 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때 어떤 부분 때문이죠? SMR. 그쵸? 이건 뭐 때문이에요? AI.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보죠. 자,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입니다. 장기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24년도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2달러부터 시작해서 32달러까지 15배 올랐습니다. 24년도 한 해에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AI 때문에. 왜? 정규 부족 사태. 그쵸?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닥에서 잡을 수 없어요. 올라오는 부분 확인해야 됩니다. 왜? 가격을 보는 게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때는 미국의 정책 리스크가 없었죠. 그쵸? 근데 2월 말부터 뭐가 나왔어요?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흘러내려. 왜? 정책 리스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관세. 그러면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와서 봤을 때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책 리스크, 미국에서의 정책 리스크가 없어져야 돼요. 즉 관세 관련된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싸우려고 들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뭔가 미증시든 변동성 구간에 휩싸일 텐데 최소한 이런 움직임이 있죠. 이런 폭락 구간. 정말 거의 뭐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26%씩 빠지는 코로나 때 참고로
36% 정도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S&P 500은 한 30% 정도 빠졌어요. 자, S&P 500으로 한번 보시죠. S&P 500도 지금 하락 구간을 보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굳이 미증시를 왜 이야기를 꺼내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제가 미증시를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증시의 안정화가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그 안정화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S&P 500 보겠습니다. 고가부터 저가까지 어때요? 21% 빠졌어요. 그쵸? 거의 코로나급에 준할 정도로 빠졌다. 그러면 코로나와 똑같네요. 이게 아니라 경기 침체를 반영한 거다. 주식시장은. 근데 실제 경기 침체가 왔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빠졌어요? 선반영하니까. 자, 그럼 볼게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반등했다 또 빠집니다. 어떻게 돼요? 확인하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왜? 경기 침체가 실제 오게 되면 뭐가 나와요? 대응이 나올 테니까. 근데 여기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그 전에는 금융 위기급의, 즉 시스템 리스크의 상황이 올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금요일 날 1.8% 올라간 S&P 500,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2% 상승해서 끝났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인데,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개입할 절대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 연준에서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온 거냐면 연준에서 직접 코멘트를 한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연준은 08년 신용위기 겪었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보험적인 금리 인하 등등 하면서 버텨내 오면서 나스닥은 세계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도 겪으면서 다시 신고가를 쓰는데 1등 공신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23년도에 자,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22년도에 강하게 금리를 끌어올렸지만 23년도에 금리를 끌어올린 여파로 23년도에 뭐가 나왔어요? SVB. 그쵸? SVB. 이게 뭐예요? 실리콘밸리 뱅크인데 미국의 은행이 망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새마을금고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은행이 망한 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서 SVB 뱅크는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들을 포함해서 빅테크들이 사용하는 은행이거든요. 여기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것도 살려서 끌어냈습니다. 여기서 망하니까 어디까지 여파가 있었냐면 유럽의 대형 은행인 CS, 그쵸? CS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CS까지 망했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 시장을 이끌어왔죠.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놨는데 뭘 만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딱 한 달 반 만에 그냥 톱으로 썰어버렸다. 관세가 맞다고 하면서. 그래, 진단은 맞을 수 있지만 처방 자체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든 게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스닥이 12% 급등하고 그 다음날 7% 빠지고 그리고 금요일 날 2% 상승해서 끝난 거죠. 다음 주부터는 이런 12%씩 계속해서 반등할 거예요. 이건 안 나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동안 공매도를 쳐놨던 것들이 숏스퀴즈나 숏커버링이 나오면서 이때 모두 매수를 잡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었던 거고, 이런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그냥 여기까지 가는데 이틀이면 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안 돼요. 근데 계속해서 변동성이 줄면서 다시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 갈 겁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발이 묶였거든요. 뭐 때문에? 채권금리 때문에. 이 채권금리 관련돼서 설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채권금리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요 내용입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5%를 찍었고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5%를 찍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30년 만기짜리 국채 금리가 5%를 찍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유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물론 아니라고 했죠. 중국이 타겟이다. 중국으로 그냥 집중하겠다. 다른 나라는 협상할 시간을 줄게. 90일 유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국채 수익률 상승, 실질 이자율. 그쵸? 실질 이자율이라는 건 미국에서 주담대 그리고 자동차 할부에 대한 금리 자체가 상승한다는 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당선이 됐죠? 블루칼라를 살리겠다. 중산층을 살리겠다. 서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래서 당선이 된 건데 지금 거의 한 두 달 정도 동안 미증시를 톱으로 썰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30%를 날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42%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게 블루칼라 때문이에요. 근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된다? 이거는 정치적인 입지에 문제가 생겨요. 이거 정말 축출당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트러스 모먼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자, 그러면 내용 계속하면 주담대가 올라가면 할부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즉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담대 올라가고 할부 금리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 대출 부담금 늘어나고 소비 심리 둔화되고 경기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만 가면 그래 좋아. 근데 이런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금융시장, 즉 신용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시스템 리스크까지 빠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 미국 국채는 워낙에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국채를 담보로 빌린 자금이 많아요. 그 돈이 어디 들어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구간이 너무 급작스럽게 오면, 그쵸? 담보가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 선언을 했고, 그런 결과 12% 반등을 한 거죠.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 근데 뭐 채권금리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말들이 많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트럼프 미국 관세 정책 정말 잘하고 있다. 자신감, 시장 동요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세요. 이 내용을 보더라도 4월 12일 오전 10시 42분에 나온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트럼프 상호 관세 10%가 한 중국과 잘 지내고 있다. 계속 싸우고 있으면서 쫄린 겁니다. 아킬레스건 모가지를 잡혔어요. 그렇죠? 그러면 관세 관련된 문제는 이제 일단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되면 시장이 최소한의 안정 구간을 이미 만들어냈지만, 즉 최악의 상황은 지나온 거고 안정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거라는 점. 이 구간에서 한국 시장은 어떻게 돼요? 최악의 상황을 먼저 맞이했죠. 그렇죠? 한국 시장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미국 시장보다 그나마 덜 빠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당연히 주도주군을 보는 게 맞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뭐 바이오, 조선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체코 관련된 부분들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이에요. 지금은 관세지만 미국에서 AI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전기가 계속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설비 투자 안에 뭐가 있어요? 원전, SMR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러므로 인해서 그쵸? SMR 주가가 이렇게 상승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꾸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 지금 6월 달이 되면 본계약 체결이 완료된다고 이미 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도주군을 우리가 잡는 건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시세가 움직일 때. 자, 앞으로 체코 원전 관련된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야지.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이게 아니라 확인하고 우리가 보유기간을 짧게 가져가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매를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시장에 대한 이해 중에서 최근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관세다. 이 관세 관련된 문제는 다음 주가 되면 확 줄 겁니다.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금요일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계속 볼게요. 4월 12일 날 토요일입니다. 어때요? 금요일장 시장은 코스닥 강세, 주도주 강세, 바이오 등 강한 움직임 보였고요. 코스피 약세 이유, 미증시 안정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금요일 날 안정화가 됐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계속해서 안정화 구간에 들어갈 거고, 한국 시장에서 특별하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관련된 주도주, 그리고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같은 그쵸? 주도주군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수혜주인 조선주,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까지 이런 쪽으로 계속 그쵸? 주도주군에 대한 타점을 잡아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쵸? 트럼프의 또라이 짓이 끝나진 않겠지만 무슨 또라이 같은 이야기를 해서 시장을 변동성을 키울까? 이 문제가 남아는 있지만 폭락이 계속되는 건 끝이 났습니다.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답은 국채금리에 있었다. 그리고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그렇죠?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매도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 언제? 4월 8일 날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요. 소통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 시장가 매수해라. 그리고 나서 또 강세 11일 날에도 5.6% 상승해서 금요일날 끝났죠. 이런 부분들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가격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면 하나오션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했고 57% 수익.
그쵸? 그리고 더 올랐지만 이 구간에서 제가 연결시켜서 매매를 했습니다. 삼성중공업하고.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뭘 했죠? 계속해서 이격도를 좁히니까 또 매수하죠. 그리고 또 수익 구간 7% 상승세. 그쵸?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면 자 내용 보면 어때요? 이쪽 구간 체코 운전 관련된 내용이 처음 나왔을 때 그쵸? 매수 구간 잡았고 매도한 결과 이때는 큰 수익 못 냈거든요. 시세 자체가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계속 매수 구간을 잡아가고 있다. 분할 매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게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오션 하나만 딱 보죠. 상승 구간 57%. 그리고 2월 달에 매도하고 나서 지금 다시 매수 구간 잡고 있지만 제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삼성중공업으로 이동한 결과 초과 수익 17%의 초과 수익 딱 한 달 동안 초과 수익이 발생했다는 점. 이것도 뭐예요? 신고가 종목군.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조금 풀이 죽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채권금리는 잡아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다음 주부터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주도주군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